저는 바닷가 작은 항구 마을에 사는 17살 남도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꺼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 이름이 억지로 어떤 명단에 올라간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교실에서도 늘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사람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운동장 구석을 혼자 서성이는 게 전부였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누군가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고 물으면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 두려움은 아버지가 떠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여름 아버지는 항구에서 작은 배를 몰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13살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사라진 뒤 저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목이 메고 손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두려움이 저를 늘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지내던 어느 날 교무실 앞 게시판에서 제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전교 미술 발표회 참가자 남도현.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도 않고 발표는 더더욱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몇몇 아이들의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 도현이 진짜 나가. 완전 망하면 재밌겠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제 이름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무대에 세워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잔인한 장난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 막막했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되잖아.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이상하게 피하기만 하면 더 비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제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때 문득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항구, 작은 배와 갈매기, 그리고 저녁 노을에 물든 파도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죠. 그림 옆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럴 수 있다면. 낯익은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세심하게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걸요. 장마다 다른 풍경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밤마다 그 스케치북을 꺼내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움 때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필을 잡고 따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엉망이었습니다. 선은 자꾸만 삐뚤어지고 바다는 금세 엉겨붙은 먹물처럼 이상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연필 끝에서 작은 파도가 피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제 옆에서 잘한다 하고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유일하게 말을 섞던 아이 이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쉬는 시간 제가 몰래 낙서하듯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도현아, 너 이거 직접 그린 거야? 잘한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종이를 덮었습니다. 누가 제 안의 비밀을 들여다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발표회 그냥 나가봐.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스케치북과 함께라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 쥔 연필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본 항구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가 저공을 날고 낡은 어선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아직 서툴고 미완성이었지만 확실히 제 눈과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내 이야기야.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무실 앞 게시판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아이들도 있었고 수군거리며 저를 힐끔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모른 척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강당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해 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비웃고 있을 거라는 상상. 그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스케치북을 펼쳐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제 손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이서연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앉아준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연아, 그림 준비는 하고 있어?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그려보고 있어. 와, 진짜 멋있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녀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그림을 따라하는 수준이었지만 조금씩 제 시선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 항구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어부, 그리고 저녁마다 집 앞에서 바라본 바다의 색. 파도는 매번 달랐고 그 변화를 그림으로 옮길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편은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두려운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버지가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엔 무대가 두려웠단다. 선장이 배를 이끌 때 수십 명의 선원들이 그 눈빛을 바라보잖아.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택했지. 내가 꼭 무대를 완벽히 해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보여주면 돼.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 발표 이틀 전 강당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그림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서니 조명 불빛이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무대 뒤에서 서연이가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게 닿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림을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바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어진 말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점차 공포가 옅어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을 때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비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비쳤고 교사들도 잠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집에 돌아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위에 제 그림을 겹쳐 놓아 보았습니다. 두세 개가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저를 비웃으려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위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어 새로운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흔적이 아니라 제 눈과 제 마음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이 무대, 내 이야기로 채워볼게. 발표회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요동쳤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평소보다 눈부시게 느껴졌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 동안 수없이 무대 위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막상 오늘이 닥치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침 식탁에 앉으니 엄마가 평소보다 반찬을 더 많이 차려놓았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엄마의 말은 담담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도 무대에 서는 날이니 긴장하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밥을 삼키는 내내 목구멍이 꽉 막힌 듯했고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학교에 도착하니 강당 앞은 이미 북적거렸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아이들을 데려온 학부모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진동시켰다. 무대 뒤편 대기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내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식은 땀이 흘렀다. 무대 밖에서는 사회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세 번째 순서, 남도연 학생의 발표입니다.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얼얼해졌다.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꺼내 목에 끌어안았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바다의 풍경들이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다.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쏟아졌다. 강당 가득한 시선이 한 번에 몰려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내 몸을 꿰뚫는 듯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다. 속삭임이 들렸다. 쟤 진짜 나오네. 망하는 거 아냐?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객석 한쪽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서연이 있었다. 두 주먹을 꼭 쥔 채 눈빛으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두 시선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펼쳤다. 이건 우리 마을의 바다입니다.
목소리가 금세 끊길 듯 흔들렸지만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는 제가 매일 걷는 길이기도 하고 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풍경이기도 합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림 속 바다를 가리켰다. 파도는 매번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거칠죠. 저는 제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 새롭게 밀려옵니다.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다. 조명이 더 밝아졌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점점 말에 힘이 실렸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강당은 한동안 고요했다. 시선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다. 역시 안 통했나? 하는 순간 객석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몇몇 아이들이 따라치더니 이내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눈앞이 흐려졌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듯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몸을 깊숙이 숙여 인사하는 동안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비웃음이 아닌 환호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도망치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자체가 이미 나의 승리였음을.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서연이 달려왔다. 도연아, 진짜 멋있었어. 소름 돋았다니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고마워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들어왔다. 눈가가 붉게 물든 얼굴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잘했다, 도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림 한 장 한 장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해냈어요.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창문 밖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은빛으로 반짝였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내 안의 그림자는 조금씩 옅어졌다. 무대는 여전히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발표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야, 어제 발표 진짜 멋있었어. 너 그림 그렇게 잘 그릴 줄 몰랐어. 심지어 평소에 나를 놀리던 아이들마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멋쩍게 웃기만 했다. 마치 내가 모르는 새에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것 같았다. 처음엔 그 관심이 조금 기분 좋았다. 어릴 적부터 늘 투명인간처럼 지내다 보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간질거렸다. 내가 진짜 인정받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피로가 밀려왔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 내 책상 앞에 와서 다음엔 뭐 그릴 거야? 하고 물어봤고 점심시간에는 모르는 아이들까지 내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더 이상 평범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게 두려웠다. 예전엔 존재감을 감추는 게 나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지워도 사람들이 지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집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발표회 영상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혀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가더니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감동.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있었어? 영상은 다른 지역 게시판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어느 날은 낯선 기자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뒷문으로 나왔지만 결국 선생님 귀에 들어갔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도연아, 이번 기회에 지역 청소년 미술제에 나가보면 어떻겠니? 내가 가진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무대에 선 건 단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그림으로 나를 증명하려 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잘하는 아이,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부르고 있었다. 엄마도 달라졌다. 발표회가 끝난 날 엄마는 내 등을 두드리며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엔 자랑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가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아,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내가 다음 대회에 나가면 좋겠다고.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하지만 이번 기회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날 무대에서 느낀 건 단순히 용기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용기를 재능과 성공으로 바꿔 부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이서연은 조금 달랐다. 모두가 흥분에 차서 나를 칭찬할 때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도연아,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아직 그림이 내 길인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단지 아버지의 스케치북이 나를 붙잡아 준 것이고 그 순간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가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아버지의 그림 위에 내 그림을 덧대어 보았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맴돌 뿐 선은 그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넌 진짜로 무엇을 원하니?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엔 위로가 되던 소리가 그날따라 무겁게 다가왔다. 바람은 창틀을 흔들며 들이닥쳤고 그 속에서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았다. 빛은 따뜻하지만 무겁기도 하단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빛은 분명 따뜻하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렇게 버거울 수도 있구나. 그 다음 날 미술실에서 최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테레빈 냄새가 옅게 배인 교실, 벽에는 학생들 작품이 빽빽했다. 남도현, 구도 감각이 좋아. 방과 후 자율반에 들어와 보지 않을래? 대회 준비도 같이 해보자. 선생님의 말은 친절했지만 준비라는 단어가 목에 걸렸다. 나는 얼버무렸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나오면서 문손잡이를 놓는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미술실 복도 끝 창으로 바다가 보였다. 반짝이는 물결이 예쁘다기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항구 분식집에 들렀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건네며 말했다. 도연이 TV에도 나오면 좋겠다. 요즘 그런 거 잘 나가더라. 하하, 제가 뭐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더 서늘해졌다. 밤엔 휴대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다. 낯선 아이디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 그림 보고 용기 얻었어. 고마워. 같은 말도 있었지만 다음엔 라이브로 그려줘. 대회 나가면
링크 공유회 같은 요구도 섞여 있었다. 고맙고 버거운 마음이 한데의 뭉쳐배 속에서 돌멩이처럼 굴렀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폈다. 선을 긋고 또 그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개를 문질렀다. 지우개 가루가 눈처럼 쌓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휴지를 가져와 쓸어 담았다. 윗호흡이 가빠졌는지 가슴께가 조여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지금 당장 잘하려고 하지 마. 호흡부터 맞춰. 내가 하던 대로 파도 새는 거. 나는 창문을 열고 밤바다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하나, 둘, 셋 들숨. 넷, 다섯 날숨. 심장 고동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결심을 적었다. 하루에 30분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린다. 대회 이야기는 아직 대답하지 않는다. 고마운 메시지에는 고맙다고만 답한다. 작은 약속이지만 그걸 적는 순간 손끝이 조금 가벼워졌다. 책상 조명을 낮추고 마지막 스케치북을 꺼냈다. 항구의 밤등대, 물 위에 떨어지는 빛의 흔들림. 연필을 세워 어두운 부분을 눌렀다 떼자 검은 부분 사이로 하얀 종이 결이 반짝였다. 나는 그 틈을 오래 바라봤다. 빛이 무거워도 물결이 흔들려도 어디선가 반드시 비어있는 길이 생긴다는 걸 믿고 싶었다. 파도가 창문틀을 스칠 때마다 아버지의 스케치북 모서리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조금만 더. 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나눠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숨을 길게 내쉬고 손을 올려 선 하나를 긋는 것. 지금의 나는 그 한 줄을 믿어보기로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내 안의 불안도 더 짙어졌다. 발표회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았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내 이름이 오갔고 교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면 그게 나와 관련된 게 아닐까 두려워졌다. 친구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조차 내 뒷얘기일 것 같아 괜히 위축됐다. 그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종이를 펴도 연필이 종이 위에서 맴돌 뿐 선이 이어지지 않았다. 지우개 자국만 늘어갔고 지우개 가루가 쌓이는 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밤이면 더 힘들었다. 휴대전화 알림은 끊이지 않았다. 모르는 아이들이 팔로우 요청을 보내고 넌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라는 메시지가 달렸다. 처음엔 고마웠다. 하지만 곧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을 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알림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도 침대 위에 누우면 천장에 문자들이 떠다니는 듯 했다. 몸에도 이상이 생겼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교과서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흐려졌다. 손은 축축하게 젖었고 시야는 좁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꽉 움켜쥐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옆자리 서연이만 조용히 눈치를 채곤 했다. 쉬는 시간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또 그랬어? 나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걱정하면서도 답답해했다. 방에만 틀어박혀 그림도 그리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나를 보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다. 도연아, 왜 이렇게 방에만 있어? 사람들이 널 그렇게 응원하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냐?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귀에는 꾸짖음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좀 두면 안 돼?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진 걸 내가 놓쳐버릴까봐 그러는 거야. 아버지도 너를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엔 가시처럼 꽂혔다. 아버지를 핑계로 나를 다그치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다시 소리쳤다. 그만해.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지 마.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결국 집을 나섰다. 한국까지 이어진 골목길은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고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더 쿵쾅거렸다. 방파제 끝에 서자 눈앞에 거친 물결이 부서지며 포말이 튀어올랐다. 매서운 비린내와 차가운 물 한 개가 얼굴을 덮쳤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을 갈랐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연의 이름이 떴다. 도연아, 어디야? 받아. 또 혼자 있구나. 내 목소리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만 흘렀다. 그러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너 언제나 혼자 버티려고 하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선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들어줄게.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방파제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거센 바람에 목소리가 흩어졌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울음을 받아주었다. 어린아이처럼 훌쩍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다. 긴 울음 끝에 겨우 숨이 가라앉았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아, 넌 내가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 잊지 마.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였잖아. 그 말은 바람보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들숨, 날숨. 바다의 호흡에 내 호흡이 조금씩 맞춰졌다. 공포로만 들리던 물결이 차츰 위로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 스케치북을 펼쳤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단 한 줄을 그었다. 아주 작은 선 하나. 완벽하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나 아직 멀었지만 오늘은 이 한 줄로 충분해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매일 스케치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한 줄을 긋는데도 손이 떨렸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도 그 한 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호흡을 맞추던 기억이 조금씩 손끝을 움직이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는 다시 요란해졌다. 지역 청소년 미술제에 나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대답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퍼뜨린 모양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이번엔 진짜 대박 나겠다. TV에 나오는 거 아냐?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킥킥거리면 괜히 내가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날 바닷가에서 서연에게 울음을 쏟아낸 후 나는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노트를 펼쳐 연필을 굴리며
아이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방과 후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도연아, 결국 대회 나갈 거야?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그냥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나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선택이어야 해. 결과가 어떻든. 그 짧은 대화가 의외로 큰 힘이 되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졌다. 엄마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넌지시 대회 얘기를 꺼냈다. 도연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 미술제 심사위원 중에 유명 화가도 계시대. 내가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진짜 길이 열릴 수도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아직 정한 게 없어. 엄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엄마, 나는 아버지가 남긴 스케치북 때문에 그림을 시작했어. 그건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되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리라는 압박만 커. 그게 두려워.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말이 맞아. 엄마도 조급했나 봐.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였어.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가 내 고통을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었다. 엄마의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보자 오히려 내가 안쓰러웠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스케치북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희미한 연필 글씨가 남아 있었다. 세상은 너에게 많은 걸 원할 거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놓치지 마라.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며칠 뒤 드디어 대회 신청 마감일이 다가왔다.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도연아, 신청서는 내일까지야. 내가 결정하면 된다. 나는 종이를 받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들었던 그 리듬. 들숨 날숨. 집으로 돌아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차갑게 빛났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나 이제 선택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교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청서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겁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맞다. 너답게 그려라. 교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서연이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스케치북 앞에 앉아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지우개를 곁에 두지 않았다. 틀려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다시 파도가 일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파도였다. 나는 그 파도를 따라가기로 했다. 대회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결심이 몸속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며칠째 붙잡고 있던 도화지가 있었다. 밤마다 연필과 붓을 번갈아 쥐고 매만진 그림. 오늘 무대에 세상과 마주하게 될 나만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내가 뭐라든 지켜봐 줄 거야. 엄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지금의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고마워요. 오늘은 아버지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학교 강당은 이미 북적였다. 무대 옆에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그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객석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심사위원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대회라기보다는 작은 축제 같았다. 웃음과 웅성거림, 셔터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그림을 품에 안고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내 앞에 발표한 학생들의 작품은 화려하고 정교했다. 어떤 그림은 색감이 눈부셨고 어떤 작품은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객석에서는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내 그림은 너무 단순한 건 아닐까?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몰려왔다. 하지만 스케치북에 적힌 아버지의 글귀가 떠올랐다. 세상은 많은 걸 원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 놓치지 마라.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이도연 학생의 작품입니다. 순간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파도의 리듬을 기억했다. 들숨 날숨.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순간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내 그림은 커다란 파도를 그린 작품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풍경화는 아니었다. 바닷속에는 흐릿한 인물의 실루엣이 자리하고 있었고 파도의 곡선은 마치 호흡처럼 이어졌다. 그 실루엣은 아버지이자 동시에 나 자신이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말했다. 이 그림은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파도는 저를 흔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버지와 제가 함께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지난 날들이 스쳐갔다. 발표회 무대에서의 떨림, 엄마와의 갈등, 서연에게 쏟아낸 울음, 그리고 방파제 끝에서 들었던 바다의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 줄 한 선으로 이 그림에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기술적으로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덜 다듬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었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솔직함이요. 완벽한 그림보다 제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석 한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곧이어 파도처럼 박수가 번졌다. 아이들의 손바닥 소리, 어른들의 환호, 엄마의 눈물 어린 박수까지 하나로 섞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번 박수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을 향한 내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박수였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서연이 달려와 속삭였다. 도연아, 진짜 대단했어. 내 그림 나도 울 뻔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엄마도 객석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잘했다. 내 그림 속에서 내 아버지가 보였어. 그리고 내가 보였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컥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대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상을 타고 누가 주목을 받는지는 이제 내게 큰 의미가 없었다. 내가 원했던 건 단 하나,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걸 해냈다. 밤이 되자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스케치북과 오늘 발표한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연필을 들어 새로운 종이를 펼쳤다. 이번에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로 불어갈지 알 수 없는 바람. 하지만 그 바람 속에 나만의 길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내 이야기를 그릴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심이라면 언젠가 닿을 테니까. 창밖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는 여전히 파도의 리듬이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무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